대기업들이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경영진을 교체하고 비상경영체제 전환과 신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이슈 윤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일단 어제 현대차그룹이 어제 중국 경영진을 전격 교체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거듭한 현대차그룹은 중국 사업 총괄 사장을 1년 만에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광국 현대차 국내 사업 본부장이 승진해 중국 사업 총괄 사장을 맡게 되는데요. 신임 이사장은 중국 중장기 전략 태스크포스 팀도 이끌게 됩니다. 이사장은 현대차 영국 판매 법인장과 해외 정책 팀장 등을 거쳐 해외 사업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연구개발 부문에서도 인사를 실시하며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는데요. 폭스바겐 출신 스벤 파투시카를 현대기아차 중국기술연구소장으로 영입한 겁니다. 침체된 중국 사업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인 셈입니다. 네, 현대차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네, 매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2017년부터 중국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판매량은 66만 대를 겨우 넘겨 상황이 가장 나쁜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판매량이 17.8%나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올해 판매량은 거의 반토막 난 셈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장인 만큼 현대차가 중국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현재 롯데그룹도 최근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상경영체제를 주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어제 롯데그룹 주요 임원이 참석한 경영 간담회에서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황 부회장은 국내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외환 및 유동성 위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력 계열사 실적 부진과 내년 경기 악화 전망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해 2조 원의 이익을 올렸던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은 올해 1조 2천억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롯데 유통과 식품 계열사들의 상황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이버는 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습인데 금융업에 진출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네이버페이를 분사해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내년부터 네이버 통장 등을 출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또 주식과 예금 서비스도 함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금융상품을 제휴사의 상품과 연계해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개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이버의 금융업 경쟁력은 어떤 겁니까? 네, 네이버 파이낸셜은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이미 네이버페이는 편의성을 바탕으로 3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성장하면서 4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 대우는 네이버 파이낸셜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에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대형 매기가 등장하는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